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법 기출지문.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A.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4. 행위시 양벌 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 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5. 음란물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헌 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 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7.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8.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9.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얘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0.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1.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12.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13.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 참작 감경의 순으로 한다. 14.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5.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6.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7.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8.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21.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경우도 인식 있는 과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2. 경찰관이 차량 약 30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23.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4.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5. 위법성 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 제1항에선 방위하기 위하여 한근 정당 방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9. 판례는 위법성 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30.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라도 정당 방위 상황은 존재하므로 결과반 가치가 상쇄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31.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 가치는 인정되나 결과반 가치가 부정되어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32.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 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재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3.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유한다. 34. 소화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35.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36. 합동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 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7.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38.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39.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 40.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1.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 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44.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작물범과 본범 간의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5.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 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6. 친족상 도례의 친족 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부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표에 따라 친족상 도례가 적용된다. 47.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8. 일반 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9.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0.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동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51.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2.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 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 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변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53.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4.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55. 정범의 실행에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57.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 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58.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59.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 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60.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6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6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63.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4.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5.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66.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67.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8.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격려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69.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0.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1.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7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 증상의 명예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3.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 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 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4.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75. 피고인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에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6. 격리 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 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